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관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경관광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사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바뀐 지가 이제 작년 연말인 것 같아요. 바뀌었습니다. 예, 1월 17일 1월 10일 올 1월 달에 예. 바뀌었잖아요. 이 보통 그 공단과 어떤 공사의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공사하고 공단의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네네. 혹시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지금 5개월 6개월 정도 돼 가거든요. 예. 그 혹시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공단했을 때와 지금 공사했을 때와 바뀐 부분? 그래 공사로 전환되는 그 절차가 이제 자체 수익 사업을 벌여서 자체적으로 이제 하기 위한 건데 사실 저게 현재 지금 우리 관광공사가 공사로 전환됐습니다만은 모든 전 사업이 지금 대행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행 사업은 사실상 어떤 그 뭐랄까요, 좀 그 수동적이라 할까요? 수동적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공사로 전환한 만큼 우리가 이제 세제 케이블카라든지 하늘길이 조성된다면은 직원들 어떤 능력을 적극 배용해 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공단과 공사로 바뀐 시점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약간 어떤 변화된 모습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좀 전에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더라고요. 고객의 안전과 문경시를 위하여 문경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 포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하여튼 꼭 그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핸드폰으로 카톡 하나 보냈거든요. 핸드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핸드폰을 차에 좀 놔두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톡 내용이 뭐냐면은 그 사진을 제가 하나 보냈거든요. 예. 원래 봄에 그 오동에서 축제를 했었거든요. 점촌 오동 예. 지금 그 2년 만에 하는 축제를 했었는데 예. 그게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내빈들로 해갖고 앞에 앉아 있는데 네. 앞에 상품을 쫙 봤어요. 와, 내 정면 앞에 우리 문경 관광공사 사무실이 맨 오동에 있으니까 네네. 맨 그쪽으로 좀 협찬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협찬을 했는 거 보니까 쌀을 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아, 예, 했습니다. 예, 했죠? 예. 어디 쌀입니까? 그 오동에서 또 한지붕 밑에 살림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동에서 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니요,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는 한 거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그 쌀이 어디의 쌀이냐고요. 아, 그 쌀 구매는 어디서 했는지. 상주 쌀입니다. 상주 쌀요. 제가 금방 그래 핸드폰 가지고 카톡 사진 찍은 거 내 앞에서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 사진 찍어 내가 보내줬는데 핸드폰을 안 가져오는데 좀 이따 내려가서 갖고 확인 부탁드리겠고. 이게 그래 관광공사는 조금 전에 우리 그 사장님 이런 얘기했잖아요. 문경시를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 저는 그 하나의 어떤 장면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분 뭐라 하셨다. 예, 예. 담당에 맡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나 그 직원들의 어떤 문경에 대한 자부심, 관광공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지 않았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오동에 관광공사 사무실이 있으니까 오동 축제하는데 당연히 찬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걸 제일 앞에다가 상주 쌀을 갖다가 문경 관광공사를 해서 이렇게 5폰가 뭐 4폰가 했더라고요. 그거는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잘못을 또 하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보 들어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단상과 관련돼 있어는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고 뭐 다른 의원들이 할 수도 있는데 하나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촉탁지 근로자가 있잖아요. 네. 그 촉탁지 근로자가 어떤 뜻이죠? 촉탁지 공무원 있잖아요, 우리. 재고용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 우리 이제 근고 사항입니다. 이제 퇴직을 하면은 2년 이내에 그거를 이제 재고용하도록 1년씩 잘라서 1년씩 계약을 해서 그래 재고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어떻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 어제 그 보니까 저도 그 시민 제보에 대한 사항은 아니, 제가 그걸 업무적인 사항이 돼가지고 예. 가능한 우리 혁신 담당 예. 팀장이 좀 보고를 해드리면 답변을 해드리면 안 돼요? 혁신 담당 인정은 팀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전팀장 인정원입니다. 저희 이 공사 이전에 공단에서 촉탁지구로 저희들이 한 게 2012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할 때 퇴직자들 중에서 그 근무 실적 좋은 분들을 이제 그 공단의 CEO가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본인도 그 퇴직하시는 분도 재고용 의사가 있어야지만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채용 과정을 어떻게 했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대로 그 근무 성적이 실적이 우수한. 제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잘 질문을 할게요. 지금 너무 돌리가면서 얘기하는데 공고했습니까? 재고용은 이게 일반 채용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공고 안 하고 그냥 임의로 해가지고 아무나 뽑으로 되는 겁니까? 뽑는 게 아니고 직원 퇴직자 중에서 이게 예.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채용을 하는데 예. 아무런 과정과 절차가 없냐 이 말이래요.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그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본인의 그 재고용 의사를 밝히는 사람 중에서 그 공단 이사장이 그 근무 실적 우수한 자 중에 해서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명만 하면 되는 거래요? 아닙니다. 신청은. 근무 실적이 우수한.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예. 그걸 검토해갖고 그냥 한 명은 딱 지명하면 끝나는 길이에요. 퇴직자가 만약에 이명 같으면 근무 실적이 그 점수 기준에 미달하면 재고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제 이사장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다시 재고용해가지고 공사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선택이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을 임명하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인 공개 경쟁 채용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제가 제 질문 간단하잖아요. 예, 채용을 할 그거는 때 근무 성적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근무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고 안 하고 인사심의 안 예, 하고 다른 절차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아무것도 가능하다는 없고,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거 채용직 기준에 그렇게 이제 내가 그 질문에 그 답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간단하잖아요, 기준에 질문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분이 지금 또 들어왔는 부분이 그 우리 테니스 강사 지금 같이 겸임하고 있죠. 예. 그 겸임 금지에 걸리지 않는가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거기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공문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그 국민권익위에 최종적으로 그 받았습니다. 받은 게 일단 1차적으로 그 유선으로 전화하니 그쪽 국민권익위에 부정부패 신고센터가 그쪽에 하니까. 아니,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직원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또 우리 산하에 다른 테니스 수당 주는 거기에 같이 또 수당을 이중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겸임이 금지가 해당이 되지 않나 대한 질문인데 해당 사항이 없고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작년 감사 때 또 내부 직원 중에서 누가 한번 감사계에 질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받은 사항이 이 그 체육회 활동은 공익적 측면을 그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 이분이 재능 기부 성격으로 영리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그 감사계 그 저걸 받았습니다. 감사계 답변을 받았어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의정은 하면 안 돼요. 예. 감사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받은 겁니다. 받았어요? 지금 감사계 지금 누구 있어요? 감사계 직회장님, 팀장님 들어오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그 제보한 사람 중에 할 말이 있는 분 있어요? 이제 인정원 팀장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수 예, 한번 누구 얘기해 보십시오. 네, 위원장님. 고세현 우리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경관광공사 공공노동조합 위원장 고선입니다. 이제 채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기회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촉탁직 채용에 대해서도 2016년도까지는 촉탁직 채용에 대해서 고시 공고를 예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그 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채용은 문경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 채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상반되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요? 법조팀장님 누가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실장님. 그 촉탁제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고발을 하시든지 하시고요. 또 선생님 왜 예, 말씀 지금 뭐 무슨 말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고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2000 채용의 그 촉탁직은 언제는 채용 공고조차가 없어졌습니다. 사장님 예. 왜 말씀을 왜 그렇게 가격하게 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 뭐 고발 내보고 고발하라고 제가 그래요. 그 보고 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오늘 그 문경관광공사 우리 의회로부터 그 진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 동안 농사 사무감사인데 오늘 제가 봐서 여러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검토도 해봤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이 참 사장으로서 조금 부끄럽고 참 우리 의원님들 앞에 부끄럽고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제가 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보를 했는지는 내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관광공사라는 조직이 있고 또 사장이 있고 이러한데 그런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이래 제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보자에 대한 그거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갖다 왜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은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의원들의 역할이고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고발하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아닙니다. 고발하는 조금 게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보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고발하든지 말든지 하라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의원님이 그래 들으실 때는 저한테 좀 지금 그래 그렇죠. 얘기했어요. 저한테 분명히 답변은 또 공사 사장님은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한테는 그런 건 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예, 그렇게 그러니까 봐도 그거는 되겠다면. 주로 예, 예. 있는 글을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하소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어떤 하소연장도 아니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표면에 드러난 부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래 받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제 입장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이 혹시 서운하게 그래 들으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봐서 많이 서운했어요. 유감이라 우리한테 또 유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고발하려면 고발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유감 회의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일단은 그러면은 얘기 다 했죠. 그럼 요 두 분의 어떤 얘기는 다 상반되는 거잖아요. 틀리잖아요. 그 부분에서 또 얘기하실 분. 예, 인정은 우리 혁신 안전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전팀장 인정훈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그 경찰서의 촉탁직 채용 관련해서 그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서 최종적으로 그 조치된 게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이게 제보가 돼서 문경시 감사계에서 그 촉탁직 근로자 고용 승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그런 조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사회를 개최했고 그 공포에서 지금 취업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이제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걸 갖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상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정은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0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요. 네. 예, 그거 보면은 횟수를 5번을 했어요. 대면으로 4번을 했고 서면으로 1번 했는데 예. 참석 수당 지급액은 1,000원, 10만 원 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총 6명이잖아요.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 예. 10만 원 줬다는 얘기는 1명 왔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당연직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명 빼고 위촉직 중에서 1명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그 1인당 10만 원이 예. 이건 합계 금액이잖아요. 금액은 그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10만 원을 해서 40만 원 총 금액으로 지급 기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 합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네. 총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40만 원이면 뒤에 담당 팀장님 누가 계시잖아요. 아무나. 예, 이정현 팀장님. 그냥 금액만 답변해 얘기해 주시면. 주시면 돼요. 예. 예, 이게 지금 저기 1명에 대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참석 위원회 수당 10만 1인당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고. 작년에 이거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런 회의 자료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우리한테 올리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걸 물었냐 하면은 참석 수당 지급액이 10만 원인데 여기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줬다는 얘기는 1명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1인당 수당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 그럼 위촉직 1명한테 줬다는 얘기래요. 그러면 당연직 2명하고 하면 3명이라 3명은 참석 안 했어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총 합계 금액이 아닌 1인당 추출하는 예, 1인당 10만 원 주고 이제 오타라고. 전체 금액을 여쭙는데 전체 금액은 사실 저희들이 또 지금 그 4번 참석한 데 중에서 또 참석을 안 하신 그렇지, 분들은 안 그러니까. 드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정확한 금액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별도 보고는 안 되지도 괜찮은데 예, 예. 그게 뭐 오타난 거잖아요, 그만요. 예, 오타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거 이정현 팀장 들어가셔도 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지금 혹시 사장님 취임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는가요? 예, 뭐 2년. 7월 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지요, 명령. 더군다나 이제 공단에서 또 공사로 확장해서 또 많은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신경 쓰심에 대해서도 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잡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불협화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그 조직이 빨리 제자리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여러 명의 제보자들이 제보한 내용, 제보자들은 내부 고발자로 보십니까? 공익 제보자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끼리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 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게 참 있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인 사항은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하고 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까지 늘 강조하고 또 우리 직원들 탄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조금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금 흥분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나가서 좀 흥분해서 좀 이제 뭐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저도 그렇다고 그 부분이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래 논하기보다가 참 도의적인 저는 그런 뜻을 좀 하고 싶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질문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내부 고발자로 생각하십니까? 공익 제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 사장님으로서. 저는 뭐 공익 제보라고는 잘 보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내용적으로 봐갖고 내부 고발자. 네. 그 내부 고발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가 끝났을 경우는 내부 고발에 대한 속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가겠네요. 그 과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 그래서 그 이제 뭐 보복 녹음이 조치 되고 들어가겠다. 있기 때문에 아, 정확한 노골적으로 이제 오픈하시는 거래요? 사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녹음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저는 녹음 있어도 민감한 내가 사항이기 얘기 다 때문에 하잖아요. 예. 아니요. 조금 전에 그런 사장님이 부분에 한다고 대해서는-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조금 전에 뭐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진행 중에 있다고? 네. 그래요. 제가 그걸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던진 말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예. 그 부분을 더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해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하면 공사로 출범된 지도 하면 1년이 넘었어요. 넘고 아까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도 말씀하셨어요. 또 공사가 출범하고 난 뒤에 지금 새로운 직원들도 많이 늘었어요. 또 혹시 대표님이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할 구상돼 있는 거 있습니까? 아까 전에 해가지고 대행만 지금 해가지고 공단으로 있다가 공사돼가지고 지금도 그냥 대행만 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이야 그렇죠. 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 별도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한 거나 하고 있는 거나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로서 자체 수익이 발생이 그렇게 독립체산제로 이게 돼서 자체적인 수익 발생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어떤 수립을 해서 그 수익 사업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죠. 네. 뭐 추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뭔 사업을 에코월드 내부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뭘 더 해야 되겠다. 또 지금 사업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장에 해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해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지금 해가지고 뭐 단산도 지금 문이 닫혀 있고 에코월드도 해가지고 지금 막연하게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뭐 직원들하고 서로 공모하고 하면은 뭔가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굳이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시설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한번 좀 뭔가를 해가지고 뭐 좀 아이디어가 나오고 계속 우리 지평부에 해가지고 관광 우리 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때로는 해가지고 뭐 자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뭔가를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좀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뭐 공사로 전환됐는데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인데 이제 공사가 전환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자본금이 없습니다.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게 된다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은 시설이야 저희들이 해가지고 뭐 시에다가 뭐 저희들은 요청 안 하겠습니까? 예. 충분하게 해가지고 되는데 그런 부분을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앞으로 적극 그 자본금이 부분을 지금도 공단에서 뭐 처음부터 자본금 없었죠. 다 우리 시민들이 해가지고 도와주는 우리 공단이었었고 공사로 전환됐는데 그래서 뭔가를 해가지고 자생은 아니지만은 그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의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한번 좀 연구 좀 서로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맹시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은 공사로서의 역할을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추진되는 사업까지 기다리려고 하면은 공단에서 공사 바뀐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임기가 죄송하지만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라요. 그 내년 6월이만 해가지고 1년 이제 남으시고 또 연임이 되실런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은 또 대표님이 공사 첫 출범해가지고 했으면은 공사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사 출범할 때 이제 뭐 조금 뭔가 좀 변모 있게 하겠다. 또 뭐 더 어쩌면은 공단에 있는 이미지보다는 더 좋게 아까 전에 우리 그 또 저는 사실은 뭐 우리 노조 뭐 위원장님들이 세 분 있다는 것만 해도 나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자체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서로가 해가지고 충분하게 대표님이 계시고 본부장이 있고 그 하에 각자 팀 뭐 부장님인지 팀장님인지 모르지만은 충분하게 그 역할을 서로가 해야 될 입장인데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뭐 부부를 알아봤어요. 뭐 5개도 있어도 상관없다 하대요. 그만 노조를 해가지고 뭐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이 자체만 3개가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해가지고 이건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겠구나. 잘은 모르지만은 그리고 뭐 시민 제보라는 부분도 저는 해가지고 뭐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서로가 예를 들어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 같았으면은 이런까지도 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뭔가가 공사가 출범된 지가 한 1년이 넘었는데 1년 반이 가까이 됐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해가지고 아니면 직원들이 안 따르는 건지 대표님이 일을 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노조가 3개 해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간 업체도 사실은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은데 우리 공사 우리 문경시의 산하에 있는 공사가 해가지고 노조가 3개 단체 있다는 것만 해도 조금 시민들이 아마 많은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퇴직자 초탁을 쓴다는데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총 인력이 우리가 지금 어제 받아본 자료는 그 190명이 돼요. 기간제까지. 작년에는 해가지고 올해 새로 뽑으신 인원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인력들이 있는데 촉탁 받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그분이 꼭 필요했던 분이에요? 우리 공사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랬어요? 그분들이 전문성을 예. 기해가지고 있는데 나가면은 기존 그 보수에 사실 뭐 거의 많이 줄거든요. 얼마나 그런 줄거든요. 사람을 써야 되는 거지. 예. 촉탁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단에 있던 공사에서 해가지고 기술이 있고 이게 정말 하다못해 해가지고 다른 새로운 기술자를 부르려고 하면 인력을 쓰려고 하면 고급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촉탁 해가지고 요새 해가지고 뭐 임금 피크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저는 해당한다고 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촉탁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만 60세 퇴직하잖아요. 네. 그럼 퇴직자를 해가지고 일반 해가지고 또 요새 뭐 청년들도 많고 있는데 꼭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을 해가지고 조금 더 뭐 예전보다는 적은 임금으로 그분도 나이가 있으니까 퇴직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건 모르지만은 아마 쓰는 어떻게 촉탁을 뭐 그분들을 내가 채용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그 촉탁한 인원들을 해가지고 하면 앞으로는 촉탁을 해가지고 할 때 꼭 중요한 사람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고상부 의원님 자꾸 말씀하실 때 예, 그 예. 가정을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근무가 우수한 직원들을 쓴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드린 거예요. 무조건 그냥 단순 우수한 게 단순히, 아니고 예.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람, 예,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 엔지니어링으로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일은 잘하고 꼭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퇴직했어요. 60이 돼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단순 인력은 예를 들어서 촉탁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 그 말은 더 젊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낫고요. 그 뒤에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020년도, 23년도, 4년도 해가지고 요 뒷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수지율이 있어요. 이 수지율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이 종량제 봉투 이거는 수지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종량제 지금 현재 혁신안정팀에서 다 판매합니까? 이거 종량제 봉투 어디서 팔아요? 판매처 배분해 주는 데가 혁신팀에서요? 혁신안전팀. 안전팀에서 예, 뭐 여기에서 그다음 인력이 늘어났는데 종량제 봉투는 우리 앞전에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슈퍼에다 줘가지고 단지 그 수수료인데 이 매출로 인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 판매액을 예를 들어서 10억이 올라가니까 이거 금액을 빼보니까 78%가 해가지고 71%밖에 안 돼요. 사실 해가지고 이 관광공사에서 또 여기에 제가 뭐 농산물까지는 제가 계산 얘기 안 할게요. 관광지에 해가지고 매출이 어느 정도에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 지금 농산물도 관광지 판매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지만은 그거는 우리 농민들 걸 팔아주고 거기에 대한 뭐 위탁 수수료라고 합니다만은 종량제 봉투에 매출이 10억이라는 가까이 돈이 올라가니까는 수질이 이렇게 나오는데 수질들 해가지고 제가 계산하니까 71% 나오고 그 전년도에는 66.8% 나와요.
이 금액을 빼보니까 이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부분이 깜짝.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기획실에 되겠습니다. 공사에서 전환돼 가지고 우리가 그 114억 매출을 올리는 건 78억 그 대략 한 30억 가량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못하지만은 보존이 됩니다만은 조금 더 관광지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또 전년도라든가 앞으로 좀 지향해야 할 부분 우리가 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농산물을 어떻게든 더 팔 수 있는 방법 그건 뭐 정말 좋아요. 그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수지에 따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서 제일 많이 올라요. 관광지에 와서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거기에 매출이 좀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방문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뭐 이 금액 빼뿌리면은 지금 단산도 지금 운행 안 하고 있지. 막상 우리 문경 관광지를 해가지고 뭐 좀 할 데가 없어요. 단산은 뭐 따로 우리가 지평부 관광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얘기할 거고요. 우리 또 공사 사장님께서는 조금 더 지금 지표를 다 보시겠지만은 연년이 해가지고 또 이만한 인력이 더 투입이 되면은 투입이 된 만큼 해가지고 지표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현재 많이 좌우하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인데 지금 그건 190명이에요. 기간제까지가 190명. 원래 지금 현재 어제 어제 자료가 170명. 아니 기간제까지 예, 100기간제까지. 170명입니까? 예. 그럼 제가 계산 잘못된 말이다. 이 정도 해가지고 많은 인력을 또 우리 저희 지역에 있는 고용을 창출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그만한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해가지고 혹시 또 우리 인력을 고용할 때 추가로 우리 시에 관광가에 요구하거나 뭐 우리 사장님이 해가지고 채용할 때는 같으면은 한번 용역을 합니까? 필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합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부서에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정합니까? 그건 용역을 다 거쳐서 합니다. 그쳐서 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업장이 꼬마 관광열차도 없고 단산도 안 하는데 지금 가용 인력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관광공사는 말 그대로 계절적인 사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12월, 1월, 2월은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성수기에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기간제를 지금 많이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기간제 채용하는 좋으신데 네. 또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지금 사업장이 새로 생겼는 게 처음부터 에코월드가 사업장 생겼고 또 뭐 힐링촌도 운영하고 있죠. 지금 아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그 언제쯤 개장합니까? 그것도 지금 거의 뭐 한 90% 가까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가 다 됐어요. 예. 뭐 거기하고 새로운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정도되고 또 세제 뭐 또 우리 그 전동차도 운행하다 보니까 인력이 늘었습니다. 네. 기간제가 해가지고 많아요. 많지만 기간제 아닌 공무직 일반직들도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인력들을 해가지고 채용을 했으면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충분하게 또 우리 아까 우리 오신 노조 위원장님들도 계시지만은 전부 다 각성을 해야 돼요. 왜? 전부 다 시민들이 해가지고 월급 주고 있습니다. 공사는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지만은 그만 서로가 해가지고 뭔가가 서로가 이해가 충돌이 생기면은 서로 거기에 대한 부분 오래 있은 분이 있고 또 갓 들어온 분이 있고 하면은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있는 사람 오래 있은 사람은 거의 노하우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같은 시민끼리 또 같은 직장 동료끼리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조 세계에다가 저도 밖에서 들은 얘기로 봐서는 우리 대표님 상당히 머리 아픈지 모르지만 좀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갈등이 우리 바깥으로 우리한테까지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관광공사를 해출범해서 이분들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주는 월급인데 그 월급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들어올 때는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정말로 나 이거 가서 일 잘하겠습니다 하고 들어놓고 들어와가지고는 나는 철가방이다. 예전에 공단 있을 때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공사 출범하면 안 그런다고 친절도 교육도 많이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해가지고 모든 게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대표님이 해가지고 그 친절 뭐 교육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봤어요. 주기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 해가지고 우리 노조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서로 해가 갈등되는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 중간에서 해가지고 서로 뭔가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라.
방에서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 해가지고 그 상대방도 이해해주고 무조건 해가지고 또 막아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 얘기하러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은 해가지고 시민들이 무섭다는 걸 한번 느끼고 시민들 눈을 좀 봐줘야 되는데 내가 이게 들어오면 끝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가짐 자세 같으면은 공사 출범해가지고 앞으로 갈수록 힘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 처음으로 제가 공사 행정사무관사를 처음 하는데 공개적으로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전자에 해가지고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은 정말로 우리 이사장님 더불어 해가지고 본부장 우리 전부 다 팀장님들 직원 이하 노조위원장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다시 한번 문경 시민들 해가지고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가 지금까지 마음 먹었는 거 새롭게 마음 먹고 반성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성하시고 좀 새롭게 해가 출범했으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또 의원님 뜻에 대해서 각별히 또 염두를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관광 마케팅을 충분히 잘 해가지고 참 우리 그 수주율도 높고 우리 활성화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가시거등 해가지고 절대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가지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중심에 서서 전부 다 각 간부들인지 팀장님들 모르지만은 다 모아놓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새롭게 좀 공사가 해가지고 좀 조용히 정말 시민들 위해서 문경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시는 우리 관광공사에 대한 운영에 상당히 지금 많은 불신을 지금 제기돼 갖고 걱정하는 많은 상태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단면적으로 얘기가 지금 나눴으니까 단산 모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우리 관광공사가 지금 운영하는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 사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업체 중에서 2022년도에 우리가 이게 만들어져 갖고 2023년도 7월 14일부터는 중단이 된 모노레일인데 그 전자에까지만 해도 수입률이 특산물의 다음으로 2등을 했었어요. 농특산물 다음으로. 철로 자전거보다 더 많고 다른 것보다 사기장보다 더 많았었는데 첫 해에는 22인데 162%까지의 수지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는 7월 14일 이후에 중단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한 66%가 정도의 수지율이 나왔다고 해요. 효자 관광 우리가 관광 시설인데 이 시설이 중단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에 대한 중단이 돼서 문경시의 관광 이미지는 엄청난 이미지를 수취했다. 아직까지도 문경 단산 모노레일이라는 게 광고판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돌아갈 때는 문경읍의 경기는 대단히 호황이었었다. 거기에서 대기자들뿐만 아니고 거기서 저희들이 운행을 했을 때에 상품권을 발행해 줬던 그 부분하고 하면 문경읍의 경기는 최고였었다. 그만큼의 다른 종목 어느 보다도 경기가 활성화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것 때문에 인해서 중단이 돼서 경기도 침체가 됐고 막강한 손실이 지금 출했다. 지금 2023년도 7월 14일 이후에 손실을 따지다 보면 끝도 없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단하기 시점에 7월 말경부터 8월 초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문경 단산 모노레일 운영 중단 잡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전 정밀 조사를 한다, 안전성 검증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언론은 운행 중지 23건 발생, 점검 보수 452건 발생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신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장 큰 메이저 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가 하면 3년간 무려 452건의 오해 고장이 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여기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까? 알아보고 안 했습니까? 고장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23년 7월 20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보니까 중단이 돼가지고 여러 어떤 민원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도 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아까 또 그 의원님께서 뭐 3년 동안 수익에 대한 수지율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상당히 그 효율적인 그런 그 사업장이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실 그 사업장을 수탁해서 운영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시에서 조치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터 하기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사실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경제적인 측면과 또 안전하고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 사회에 의견은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의견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참 효율적으로 운영해볼까 하는 검토도 매일 하면서 매일 그 운행에 따른 점검이라든지 저런 거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라든지 궤도라든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왔고 어떤 그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사 사장으로서 좀 뭐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돈도 경제성도 좋지만은 그래도 안전이 굉장히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과거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현재에서 진짜 우리 단산 모노레일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관광가에서도 뭐 개선 사업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우리 그 총무위원하고 현장을 한 차를 타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42도 고도에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게 배터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그걸 하는 계기하는 데가 되죠. 그런데 통제도 조금 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네, 잠깐만 좀 이게 저 생각은 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평지에 좀 이런데 이제 배터리로 해야 되는데 전기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그래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앞으로 너무 전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의 매일신문에 대한 보도 자료가 왜 제가 그 말을 했는가 하면 일반 우리 작은 언론들하고 매일신문하고 또 격이 달라요. 그러면 매일신문에서는 고장이라고 표기했습니다. 452건이. 근데 다른 우리가 문경시 관내나 우리 그 경북 지역에 있는 신문들은 그냥 23건의 그 운행 중지하고 점검 보수라 그랬습니다. 452건은 점검 보수. 우리가 매주 일주일마다 점검하잖아요. 예. 그 크랙 간거 용접하고 빠진 거 우리가 보수하고 이러한 부분을 450 일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예. 그때 일지 저도 그때 확인해 봤지만은 근데 매일신문에서 451건을 고장이라 그랬어요. 고장.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걸 갖고 방송사에서 그대로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도 똑같고 관광 우리 위탁받은 공단에서 그 당시 공단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 이기라. 그러면 다 누가 듣는 사람들이 고장이라 생각한다고요. 보수인 걸 갖고. 자, 우리가 고속도로에 한국도로공사가 하루에 얼마큼 보수합니까? 아스팔트에 보수하고 옆에 난간 보수하고 오만 보수 다 하지요. 한국철도공단에 철도가 가서 철도가 레일 밖으로 떨어지고 자 이탈하고 모든 게 보수가 엄청납니다. 왜 이걸 우리가 보수합니까? 그때 사고라는 거는 모든 게 사고에 다 있습니다. 모든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다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 형광등이 이게 형광등 떨어질까봐 누워서 자겠습니까? 이러한 보수가 그때에 우리가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공단도 똑같습니다. 위탁 받으신 거기에 사는 데인데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부분이 1년에 공단의 그전에도 우리 의원협의회장에서 공단 관계자들하고 업체 관계자들하고 다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존대로 운영을 검토를 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저희들 가서 봤지만은 안전하다고 지금 현재 집안 침하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안전공단에 이거를 우리가 받아라. 받고 전기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명분이 있어야 되지. 그런 명분이 없이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명분 없이 이렇게 전기로 바꾼다는 건 안 된다. 그럼 공단에서 왜 안 돼? 휴지 중에서 안 된다는데 휴지가 휴지를 중단하고 운행을 하겠노라 하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제도 담당 우리 과장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제 그러면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평부에서는 이렇고 공단에서는 이렇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신 분들이 가장 제일 잘할 겁니다. 우리 지금 관광과 직원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기술진들이 직원들이 다 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운영할 때도 직원들이 다 하지 시청 직원들이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장님 생각에 모노레일이 과연 여기서 점검을 해서 예. 안전공단에 점검받고 다시 운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검사를 받아갖고 못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조금 장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고장이고 또 어떤 언론에 대한 고장이고 점검 보수라는 의미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정당하게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뭐 의원님께서 뭐 우리가 수탁을 받은 우리 사장한테 어떤 이걸 운행을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저한테 직접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제가 경영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나 언론이 이렇게 떠들고 또 시 입장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래 말씀드리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장님 한 발 자꾸 물러나시는 것 같은데 그 위탁 받아서 하려는 것 같으면 운행의 모든 것을 다 같이 이 운행에 대한 전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예를 한 가지 들고 그 위험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좀 보수를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어제 타본 경험에 의해서는 네. 아직까지도 괜찮다. 저희들 타본 경험에 의해서는 집안 침해도 안 듣고 지금 그 산림조합인가요? 지금 하고 예,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 말고 우리가 어제도 까에도 얘기했지만은 공단 측에서도 우리 그 한국교통공동안전공단에다가 이걸 휴지를 중단을 하는 것을 하고 바로 안전 점검을 받으십시오. 예, 예. 받아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이든지 걷어 치우든지 아니면 새롭게 하든 전기를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명분이 있어야 된다.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 명분 없이는 못한다. 그래서 의회도 그런 명분에 갖고 동의를 해줄 수 있죠. 그 명분이 있으면 그런 안이 나오면 우리가 시민들 공감대를 저희들이 얻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저히 이건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것도 치워야 되겠습니다. 전기로 바꾸면 가능하답니다. 예산이 얼마 되겠다는 건 우리가 시민 공청회 할게요. 의회에서.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명분만 되면 시민 공청회 의회에서 열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 들어서 자, 여기서 당장에 우리 시에서도 하기도 뭐하고 결정도 못 하는데 근데 시에서는 자꾸 이런 결과도 도출이 안 되는데 무조건 전기로 하자. 그러면 공단에서도 같이 그럼 전기하자고 동조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확실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지. 운행하시는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데 뭐 그 명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도 그런 뚜렷한 명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원공단에 했는 것도 지금 위에 집안 조사를 해서 이제 그렇게 뭐 거의 큰 문제 없다는 게 얘기가 나왔고 지금 교통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그 산림중앙회를 해서 지금 우리 주변 터널이라든지 그 주변에 대한 그 집안 조사라든지 어떤 안정성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 그게 지금 시에서 저희들도 계속 시에 요청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해가지고 또 관광가에서도 이제 그게 내년 6월까지인가 원래 11월까지 가능하다 하는데
하여튼 그 집안 주변에 대한 집안 안정성 조사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저희들도 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또 저희들도 하면 좋겠죠.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관광 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톡해놓고 제가 뭐 과에서 시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사장님도 잘 유념해 주시고 네. 그 가을에 우리 관광 열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아직까지는 안 한 거죠, 네. 그죠? 그거는 지금 꼬마 열차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관광 관광열차는 열차를 그거는 지금 그 위탁을 받아서 그 운행해 본 적이 객차 없죠. 해봤는데 여섯 대가 지금 고장이 나가 조금 그 시범만 했었잖아요.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받아서 운행해 보기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해본 거죠.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운영하다가 지금 그- 차량 다 올라갔잖아요. 예? 작년에 안 했죠. 원래 이제 어차피 했잖아요, 그건요. 운영은 안 합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하고 따로 좀 할 테니까. 네. 예. 하여튼 요 부분도 단산 모노레일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밝혀야 될 부분도 많고 예.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하고 권고하고 다 했지만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산봉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팀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실래요? 예, 위원장. 유민 감사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내용은 혹시 전달 받았어요 오시면서? 예, 예. 전달 받았습니다. 그 촉탁지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공단의 공사인 사장님이 봤을 때 실력이 인정되고 해서 그 인정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어떤 채용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공고라든지 이런 과정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감사기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채용했다고 조금 전에 답했었거든요. 그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소견서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촉탁직 직원하고 이분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제보 들어왔는 게 또 테니스 코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시에서 주는 수당으로 해가지고 요식이 지금 현재 겸임 금지에 대해 가지고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건 저희들 감사 도중에 저희들한테 질의가 있어서 따로 뭐 저희들이 감사를 한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저희가 사실 확인을 그냥 간단하게만 했었던 상황인데요. 그 생활체육 지도사 하면서 잠깐 해서 실비 정도 뭐 한 달에 10만 원 이하 돈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겸직이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영리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겸직에 관한 어떤 제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때 그렇게 해석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제보 들어온 걸 확인한 거와 오늘 답변하는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팀장을 얘기했는 거고. 근데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는 과정에서 수당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받는 부분에 10만 원 이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가 아닌 수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판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지금 현재 받는 분 그 수당이 얼마나 받고 있죠 한 달에? 저도 그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뒤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교통비 명목으로 한 25만 원 정도 받고 있다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1차적인 의회에서 확인한 거는 약간 겸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또 자체적인 또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해갖고 감사팀장님이 한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유민 팀장님 들어가시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단산 모노레일 문제는 뭐 계속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민들 모두가 원하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원합니다. 거기가 빨리 재개장을 해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계속 시간을 끄는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뭐 그 인명 사고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탈선을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안으로 의해서 어떻게 된 것도 없고 또 괜찮다고 강해공단에서도 얘기했었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계속 그냥 검사에 대한 이야기만 그 반복을 하시는데 어제 저희들이 그 타고 올라갔는데 바에 의하면은 굉장히 그 뭐 꽃도 신고 지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오히려 그 옆에 그 경관은 그리고 그 올라가니까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아깝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그 시민공청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원하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결국은 문을 닫게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재개장에 대한 그 날짜를 좀 잡으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기한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그 주변 집안 조사가 나오면은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해서 우리 시의 관광부서하고 하여튼 집안 조사가 언제 예, 끝납니까? 11월 말 정도 끝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2년 동안을 그렇게 닫고 있고 개장한 지 3년 3개월 만에 120억이 날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고 우리가 뭐 거기 가보니까 화담에도 가봤지만은 거기는 이제 자연 환경이 좋은데 그 뭐 정기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의원님들 말로는 오히려 여기가 더 스릴 있고 자연 친화적이고 좋다. 거기는 뭔가 좀 인공적인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 화담에는 우리가 가봤지만은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좀 잘 살려서 하는 쪽으로 좀 빨리 결단 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카라반 지금 캠핑장 그거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모노레일? 예, 국민 여가 캠핑장 거기. 아 국민여가 캠핑장. 예. 카라반 거기 보면은 뭐 매각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카라반을 엎어치우고 저 글램핑 들어왔습니다. 예. 아 예. 아 설동고 없애고 그 카라반 옛날에 있었는데 세동이 있었는데 예. 그게 해가지고 지금 글램핑장으로 해서 두 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걸 빨리 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홈페이지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철로 자전거 있죠. 그거 가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네이버 지도에 하고 있는 걸로 매일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네이버 지도 보고 검색해서 찾아오는데 허탕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요거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제보에 의하면은 그 시민 제보에 근로자 계약서 그 미작성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 제보 내용대로 근로 계약서를 뭐 작성하지 않았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말씀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관광 그 대표이사로 이제 8번째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까지 일대에서부터 저한테까지 정규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작성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 일반직도 다 근로계약서를 완전히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거는 뭐 업무 부족으로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지금 일대에서부터 계속 온 사항이라서 그래서 제가 인지한 이상 100% 지금 완료를 다 해놨고요. 또 지금부터 어떤 계약 그 근로자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공무직도 전체 그 계약서를 100%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그 처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정규직에 있어서는 형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기간제는 그 과태료가 붙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잘 언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책보다는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영주 근로노동청에 가서도 2시간 또 조사를 받고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한 부분이고 그 뭐 아직 답변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인지한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FM대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니까 네네. 그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네네.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근로기준부 근로계약 미장성에 대해서 우리 고세연 우리 공공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는 개인 사기업이나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아닌 우리 신필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경에 하나밖에 없는 공기업이자 공공기관에서 그런 중대한 법을 위반하여 수십 명에 대한 정규직과 공무직에 대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넘어가야 된다는 어떤 단순한 접근보다도 적정한 수준의 문책은 필요하다는 판단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 인정은 우리 혁신안전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전팀장 인정훈입니다. 저희 공사 2007년부터 공단 설립 시 문경시에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설립단을 운영해서 우리 공단의 재규정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설립 이후 초기에 문경시에서 전환된 공무원이 공단의 행정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사는 2007년 설립한 이후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직원에 대하여 임용장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성립하며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직 직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여 왔고 당시에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공무원의 기준에 맞춰서 있어서 공무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듯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타 시도 공사공단에서도 설립 당시부터 간행적으로 일반직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직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다가 최근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 공무직도 작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공단 설립 이후에 공무직 기간제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 근로자 수가 마치 많은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단 초기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오신 퇴직자 빼고는 한 10여 명, 그 다음에 2003년, 4년 입사한 16명 일반직 채용자들에 대해서 미작성된 부분을 저희들 지금은 이제 작성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게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사장님 맞으시죠? 이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위배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규직을 그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헌법상 위배되는 겁니다. 형사법에 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한 번도 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팀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 향후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모든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 교육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책임자 처벌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정혜 위원장님, 우리 문경관광공사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문경관광공사 박정혜 차장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승진자 명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진 명부 작성하는 기간이 1월 31일과 규정이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규정 개정 변경일로부터 해가지고 승진자 명부를 일부 직급에 대해서만 이제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단 하위 직급인 8급에 대해서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여쭤보니 승진 소요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승진 소요 기간이 도달이 했습니다. 작년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면은 2025년 1월 31일 날 승진자 명부 작성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직급에 일반 그 8급의 하위 직급에 대해서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승진 소연서가 도달이 되었더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진 의결이라든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또 답변하실 인정은 혁신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전팀장 인정원입니다. 그 방금 우리 박정희 차장이 얘기한 부분은 일반 8급이 2023년 1월 1일 이제 2일 날 임용이 돼서 승진 소연안이 이제 금년 1월 1일인가 되면 이제 다 2년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 지금 그 부분도 지금 고용노동부에 조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 근무 성적 평정이 승진하려면 근무 성적 평정 50, 경력 평정 30, 교육 점수가 20%였는데 그거를 작년 10월 16일 날 그거를 그 근무 성적 평정 60, 경력 20, 교육 20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 변경하고 나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과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47조에 의해서 그 승진 전보 등 임용 기준을 변경했을 때는 1년 이후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하고 있는 중에 이분들이 이제 그 승진 소연안 지났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의 요 부분이 조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조사가 다 마무리돼야지 승진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진이라는 것은 승진 소연안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시키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인사권자가 적절히 판단해서 시행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보면 근무 성적 평가가 연 2회 하잖아, 그죠?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는데 우리가 제 25조에 보면 승진 소요 기간이 있어요. 근데 4급에서 상급으로 하는데 4년 이상을 갖다가 23년도 10월 16일자로 신설을 했어요. 예. 이것은 누구를 위한 하나의 그죠? 승진시키기 위한 그런 의결이 아니었나, 신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 저희들 그 이사장님께서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우리 이제 공단의 규모에 비해서 그 4급까지 있으니까 3급도 신설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사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걸 좀 보충 설명드리면은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그 150명 그 조직 인원이 넘으면은 이 본부까지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51명입니다. 정원 티오가 151명인데 그래서 작년에 그 본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본부 제도를 도입하고 보니까 팀장하고 직급이 똑같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 기획실에 이제 그 기준을 맞춰한 겁니다. 우리 다른 그 지방 그 공기업하고 다 여쭤봐서 그 검토를 해서 승진을 하는 게 맞다고 싶어서 우리 시장님께 그 기획실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사회하고 다 거쳐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정은 혁신팀장에 들어가시고 우리 박정희 우리 차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네, 문경관광공사 박정희 차장입니다. 지금 제가 어떤 인사 승진 소윤서라든지 승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조금은 본질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4급에서 상급이 승진 소윤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23년 10월 16일에. 자,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 4급이 2명입니다. 2명이라면은 A 4급은 8년 이상이었고요. B 4급은 2년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누구를 위한 4년 이상이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저는 특정인을 위해하거나 의미할 생각은 전혀 절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4급 해당되는 4급에 대해서 평균가를 내서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승진 소연서가 적용되는 부분이 맞다라는 취지였고요. 절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승진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8급의 승진에 대해서 뭐 아까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노무사한테 답변을 받은 사항이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도 법령상 인사위원회 개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관련 규정이나 공무직 관리 규정, 운영 규정 등에서는 근무성적 평정
성적 평정위원회를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23년 10월 16일 규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4급에서 상급이 성질이 됐고요. 줄줄이 이제 성질이 되었는데 그때는 사과 축제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으로 6월 말, 12월 말에 승진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유독 8급에 대해서만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를 인사건에 대해서 왜 하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똑같이 공단 직원이면은 동일한 근무 연수를 맞춰서 1월 1일에 해도 되고요. 2월 말에 해도 되고 지금까지도 8급에 대해서는 승진이 이루어지고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질의를 했던 사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이사님. 예. 그건 그래요. 우리가 인사규정 변경 시는 모든 우리 직원에게 명확하게 공지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공지해야 되죠. 그래 동의를 받지 않은 건 근로조건에 그죠? 명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죠. 다 근로 조건도 다 공시했고요. 지금 그 그렇습니까? 제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4급에 대한 거는 뭐 편파적인 인사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고 또 지금 본부장은 그 들어올 때부터 하면 본부 그 부장이라는 제도를 바꾸도 와서 본인이 또 자천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떠나서도 또 4급이 두 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두 분에 대해서도 근무 성적 평정이라든지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승진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유감스러운 것도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그래요. 우리가 시민 제보를 받았고 시민 제보를 하는 사람도 우리 관광진흥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 문경 시민입니다. 그죠? 뭐 넓은 의미에서 그래 보지만 또 좁은 협상해 보면은 제가 듣고 있는 직원입니다. 아니 직원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앞으로 그만 직원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그런 거는 소통하는 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한테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또.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민 뭐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관광진흥공사에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관광진흥공사가 더 많은 우리 문경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관광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경관광공사 사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사항 추진 현황에 보면은 문경 세제 세계 관문이 고무산성 같은 역사적 유적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작년에 11월에 발주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한참 그 조사와 그 자료들을 많이 취합하고 있고요. 옛길 복원의 목적이 어쨌든 이 옛길을 연결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이고요. 또한 이제 우리 옛길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는데 현재 뭐 이런 옛길의 어떤 거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발굴하고 또 주민의 또 여건이나 지금 바람을 좀 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11월에 완료 예정인데 진행 상황을 저희가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 세계 문화유산에 우리가 등재가 되면은 글로벌 차원의 관광주로 아주 격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문경에도 세계 문화유산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21페이지요.
그 21페이지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이 있는 그 현황이 있는데 보면 그 문화유산 보호 그 위원회가 한 번이 열렸고요. 네. 그다음에 문경 도자기 홍보 판매장이 운영위원회가 한 번이 열렸어요. 네. 근데 모두 이게 서면으로 돼 있고 대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식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도 그 본 의원이 많이 여러 번 지적을 했듯이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협의체를 그 결정하기 위함인데 왜 이렇게 계속 서면으로만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그 문화유산 보호위원회 때는 그 두 건의 안건이 있었는데 세제아리랑 그 송옥자 선생님의 그 전수장학생을 선정하는 건하고 다음 이제 비지적 문화유산 이제 그 보수 계획에 대한 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저희들이 시간을 조율하다가 좀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교수님들의 이제 의견 요청이 좀 있었고요. 또 다음에는 저희가 또 대면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 회의나 이런 상황을 좀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집행부 의지대로 서면대로 그냥 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상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면으로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 문화예술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대면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화 33쪽이요. 문화원 관련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그 문화원장이 직무 대행으로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태로 지금 계속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원 그 정상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상. 현재 그 보조 사업 정상 결과에 따라서 현재 그 보조 사업에 대한 수행만 배제돼 있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대행 체제는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게 문화원 시설이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께 좀 다가가고 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의원과 또 일각에서는 그런 말합니다. 그 뭐 법에 의한 문제 해결도 있지만은 문화원 관계자들이 좀 스스로 환골 탈퇴를 해서 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그 문화원 내에는 또 이렇게 덕망 있는 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좀 충분히 이 상황에서 좀 빠져나와서 네. 우리가 이제 좀 발전된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 과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 빨리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 시민 문화 발전을 위해서 빠른 조치를 하고 좀 투명한 그런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그 너무 늦지 말고 더디하지 말고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쪽이요. 그 공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62억 원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뭐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7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비가 12억이 더 늘어난 겁니다, 맞죠? 네. 예. 당초에 그 준공 및 개관이 23년 말이 예정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져서 2년 이상이 이제 연장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 2월에는 준공 예정인데 뭐 큰 그 뭐 일 없이 무리 없이 되겠습니까, 준공에?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현재까지 그 시민들 위해서 공사 진도가 한 몇 % 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셔요. 지금 15% 정도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15% 정도 돼 있습니까? 예산 집행 실적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예산은 지금 공사 대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예산도 그 정도로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이제 지금 장기간 이후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사업 그 진척이 좀 늦은 이유가 뭐 어떻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그 부지 선정 관계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사비나 저희 또 감리비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연되고 해서 좀 많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 착공도 하기 전에 약 3년의 기간이 허비한다는 것은 이제 그 시정돼야 할 사안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가장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몇몇 그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보면은 예산 대비 활용성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 혹시 그 돈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아니냐, 저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그런 평을 들을 때마다 사실 계산기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애써 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충분한 그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사업에 전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좀 하여튼 그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믿어 의심치 않고 이번에는 꼭 좀 제대로 추진해서 약속한 날짜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뭐 가장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공예 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네. 그 접근성을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콘텐츠가 엄청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네. 74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좀 걸맞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실 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22페이지요. 우리가 사용 수익 허가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하란부에 보면 오미자 테마 터널이라 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1년치를 22년도 2월달에 계약해서 27년 2월 14일까지 했는데 매년 지금 6만 8천 원을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네. 6만 8천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돼서 나오는 거죠? 이게 저희가 그 대지 한 1000평 3,768제곱미터인데요.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산지로 돼 있고 그 대지가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금액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우리 사용료 받은 내역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 원래는 이게 사용료가 나오더라고요. 그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요. 36번에 보면은 도빌에서 청암예술제엔 주부가요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3,600만 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작년 연말에 그 도비 1,200만 원, 그다음 시비 2,400만 원 해서 3,600만 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 청암 그 기존의 그 청암 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그 문화 시설이라 그래서 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청암 예술원에 이렇게 보조 사업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 성립 전에 모든 게 사업이 완성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도에서 저희한테 보고도 없이 보니까 한번 이런 얘기가 느끼고 그 예산 추경할 때 이게 올라왔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체가 그러면 청암예술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청암예술원이 그 하는 데가 뭐죠? 그 지역 내에 있는 그 학생들하고 어른들 대상으로 그 문화예술 그 강좌를 여는 그런 이제 그 단체입니다. 그 농암이 지역이가요? 예. 농암에 있는 그 청암예술원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네. 취미 동아리의 어떤 강좌를 펼치고 있는 단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언제부터 이걸 시작을 했죠, 이분들이? 이분 기촌하신 지는 한 3년 정도 그래, 되신 걸로 그러면은 알고 그 아까 얘기했던 과장님 얘기했던 예. 그 농암에서 이분 예술원에서 농암 면민들을 위해서 했던 취미 동아리 활동 내역 있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예술이라는 게 가요제라는 게 좋긴 좋아요. 하지만 이런 거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래요. 맹 도비가 내려오면은 시비가 붙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서로 간의 계획과 서로 간의 소통과 서로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넘어왔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누가 도에서 얼마 줬다고 해서 갑자기 시에서 2,400만 원 또 붙여가지고 면회 축제로 2,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주세요. 2년에 한 번 하는 읍면 축제로 2,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면회에 있는 하나의 단체가 하는데 3,600만 원을 지원해 줬다는 거는 이건 약간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때 가보셨어요? 예, 현장에 갔습니다. 사람 많고 분위기 좋았어요? 날씨는 추웠지만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네. 예, 뭐 그때 뭐 청소년들 와서 지역 아동센터 와서 예. 뭐 공연하고 또 예. 취미 동아리반에서 또 발표도 하고 뭐 한복 패션쇼도 하고 또 국악단에서 또 국악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 이런 김에 4시에 이런 걸 좋은 걸 더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미팅을 통해서 사전에 서로가 소통을 통해 갖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면은 그쪽에 있는 농암에 안에 있는 분들도 단체장들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걸 보는 의원들도 아 이런 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어떤 긍정적인 어떤 서로 생각과 그 맞물려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 서로 상의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요. 문화원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문화원 관련하고 저도 이제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마다 걱정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앞에서 이제 과장님이 답변 자료에 보면은 3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한 답변에 보면은 다양한 공연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래요. 저희들이 보는 거는 당연히 그 문화원을 살려서 많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문화 행사를 전시 행사를 통해서 어떤 시민들의 행복을 주는 것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문화원의 정립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소송원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법적인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1심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근한 대행으로 체제를 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근한 대행이 오시면서 그분이 기존에 했던 문화원에 했던 행사 모든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반 행사는 하고 있지만 보조 사업만 배제되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조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예, 그거는 원장 직무 대행과 관계없이 저희 보조 사업 정상 결과에 따라서 그 행정 제재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서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내부적인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문화원이 지금 존재감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간에서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지고 문화원이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간에서로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관련자들을 만나서 네. 기존에 있는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네. 지도 편달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요. 공예거리 부분인데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를 거기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공예거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한 조사를 다시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 공예거리를 갔다 와서 참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가 도자기 전시관 옆에 공예거리 갔을 때 앞에서 우리가 관련자를 설명을 듣고 이제 한 바퀴 돌면서 그 건물은 아주 간단한 건물이거든요. 지하 1층, 지상 1층이잖아요. 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걸 한 바퀴 도는 상황에서 눈에 너무 보이는 기라요. 근데 그날도 과장님께서도 그 위에 우리 새길 박물관인가? 그거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감리를 또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예산 절감해갖고 한 5억 정도 더 간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 감리란 분들이 그날 8명이 그 있다 그랬는가요? 예, 맥시멈 10명까지 있다고. 그게 감리란 8명이 네. 그거 공사하는데 네. 그분들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하 1층, 지상 1층 그 조만한 문경시에서 하는 공사 중에 그대로 작은 공사인데 감리단원이 공사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리단이 10명이나 상주를 하면서 그걸 하나도 제대로 못 보는가. 그 내 눈으로 그냥 한 바퀴 도는데 5분 만에 보이는데 알면서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묵인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감리 반원들은 전문가들이라요. 우리는 비전문가들이고요. 근데 그분들은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하나를 봤을 때 다른 공사로 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담당 부서에서도 네. 너무 감리단이나 공사업체에다가 위임하지 말고 수시로 우리 또 시설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가에. 예, 그런 있습니다. 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그 담당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자주 방문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향토문화대사전 전산화 작업이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예, 들었습니다. 그 지금 문경시에서는 계획이 있는가요? 인근 시군에 그런 사업을 했다고 들었고요. 예. 또 주변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고 제가 제 카탈로그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아, 카탈로그 하고. 예, 그럼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란 얘기인가요? 예, 제가 보는 견해는 이건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전산화 작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 그걸 갖다가 전산화 시켜가지고 후세에 또 물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정립화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또 하고 있다 한 부분도 있다 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더 깊이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하는 내년 예산엔쯤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이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독보러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화예술을 내가지고 좀 문화인들이 좀 어렵고 춥고 한편으로는 배고프다 보니까는 정책을 좀 많이 세우는 것 같습니다. 시정질의에 재차했던 부분인데 우리 모전 들소리가 보존해가지고 전수관이 21년도에 하고 24년도 했어요. 우리가 공모 사업에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그 수차례 좀 떨어졌는데요. 일단 제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일단 부지 문제에 대해서 문화유산청에서 너무 도심지에 있다라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단일 종목으로 하기보다 복합 종목을 권유한다라는 얘기를 가서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모전에 그 부지를 해줬을 때 급하게 전부 다들 해가지고 그래도 마을이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지를 해주고도 그 자리가 적합한가 해가지고 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해가지고 공연을 한다든가 전수관을 만들게 되면은 다른 데처럼 해가지고 관광객이 오신다든가 외부 오시면은 그게 공연도 하게 되는데 너무 지역민들한테 소란스럽고 전수관으로서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재차 장소를 좀 다른 데 물색해라고 하고 지금 또 새마을 체육관에 그 뒤에 우리 그 블루베리 땅 샀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현 정부가 문화인들을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 사업하면 안 되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더더욱더 뭐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이 문화인들을 위한 부분인데 이번에 그만 다시 공모 사업을 언제쯤 합니까? 저희가 부지가 마련되는 대로 이제 공모사업 그 타당성 용역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거는 기본적인 전제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라서 올해 하반기에라도 저희가 부지를 물색을 해서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 후에 복합 전수관 그 공모 사업에 내년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그 새마을 체육과라든가 없으면은 따로 뭐 적당한 부지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우리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요 주변에 도심지 주변에 충분히 뭐 가격이 비싸지 않은 땅들을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으니까는 네. 조금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벌써 하면 21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게 한 5년 됐는데 아마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해가지고 좀 팀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뭐 대통령 상도 받고 관광부 장관들 상도 받고 그런 나름 해가지고 오전 들소리가 우리 지역을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열심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자기 국제 심포지엄 당국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올해도 하죠. 네. 지금 한 몇 년쯤 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계속 쭉 해왔죠? 2년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차 했습니다. 2년차 아닌데 그 전에도 계속 해왔는데. 올해 하게 되면 3년차. 3년차요?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더 했는데 조금 그 도자기 심포지엄 해가지고 예산 5천만 원입니다. 이 보조에 대한 부분이 뭐 우수라고 측정을 평가받았던데 그만 그 도자기 매년 해가지고 의례적으로 우리가 축제하기 전에 심포지엄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좋은 결과 안 그러면 지금 도예가들한테 해가지고 주는 뭐 좋은 용역 어쩌면은 결과물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심포지엄 해가지고. 네, 그동안은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도예 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그 차사발 축제 기간을 피해서 그 사과 축제 기간에 이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예가들이 한 42명 계시던데 그분들한테 뭐 도움이 된 게 있어요? 그동안에 찻사발 기간 축제 기간에 하다 보니까 도예인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 도예가 분들께서 현장에 부스 운영하고 할 일이 너무 많으셔서 좀 지금 심포지엄에까지 그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못 돼서 많은 수가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게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그 사과 축제 기간 중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또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고 또 정보를 서로 이제 나누기 위해서는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날짜를 잡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 본 의원도 제가 한 3번 4번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은 예. 우리 과장님 계시 전에 꼭 축제 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와서 참여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 위한 연구를 하는 우리가 비용을 주는 건지 이 주관하는 단체가 어딥니까? 뭐 당국대학교로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럼 예산을 누가 줍니까? 그 저희 당국대 그 산학협동 그 도자기 그 단으로 드리는데 그래요? 그 학생들 초청하는 부분은 전국의 그 도예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책자라도 만든 게 있어요? 그 만약에 심포지엄 하고 나면은 그 네. 결과물에 대한 책자, 우리 도예 사업 해가지고 차사발 축제, 우리 문경에 대한 차사발 해가지고 대한 뭐 연구 용역 학생들이 공부한 게 뭐 있습니까 혹시? 예, 제가 찾아서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은 결과물이 또 있어야 되고 네. 또 그게 매년 해가지고 하면서 1박 2일 그분들 위해서 해가지고 하나의 잔치 해주는가 자기네들 해가지고 포럼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만 대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번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우수로 해놨어요. 우수로 해놨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결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결과물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고요. 이 보조 그 단체가 되려고 하면 아까 전에 과장님 우리 문화인이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 단체를 지금 갑자기 우리가 보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뭐 행사를 해요. 과장님한테 쫓아가서 해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줍니까? 안 되죠? 네.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까 전에 고상범 의원님께서 청암에 한 행사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가 최소 3년 이상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봉사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그분들이 해왔을 때에 정말로 필요했을 때 이분들이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면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구나 뭔가가 조금 도와주자 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사업을 전액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평가도 없이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때 아마 그것도 추경에 아마 들어온 걸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을 내 가지고 면민들하고 뭘 한다, 문화 행사 한다, 노래한다 이렇게 누구라도 해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원래 그분 있습니까? 보조금 없습니다. 없지요. 네.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황이고 그 단체가 어느 정도의 횟수가 지나고 연력이 있어야 되는 만큼 계속 꾸준히 하겠다는 이런 분 해야만이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하다못해 동참을 하고 참 뭘 잘 봤다, 체험을 잘했다, 함께 잘했다, 즐거웠다, 재밌었다 해가지고 돼야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단체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도와주니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행위라도 해가지고 아까도 그 말씀하신 부분 있지만은 도중에 우리가 회기 도중이든 언제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내가지고 요구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실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 손에서 좀 저희들한테 쫓아와서 하는 분들 있습니다만은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분이 사업을 이루어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정말로 해가지고 또 보조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보냈을 때 그분들이 평가했을 때 아 이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서로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재 공영 건축물에 그걸 그때 하늘께 이음제 하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처음에는 해가지고 과장님이 있을 때 지은 건 아닙니다. 조금 저도 해가지고 좀 그 산꼭대기에 사람도 동네 몇 가구 안 사는데 이걸 지어가지고 농산물 판매장하고 뭐 커피숍을 할란지 카페를 할란지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됐어요. 국비 사업을 해가지고 따와서 지었지만은 지금 이제 또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인테리어 다 됐습니까?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비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카페 합니까? 조금 더. 예, 지금 카페 운영은 안 되고요. 네. 마을 공동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네. 카페는 안 되고 그냥 일회성 그런 코너만 마련돼 해서 그렇게. 그러면 이걸 할 위탁은 겁니다. 어디 줍니까? 마을 관음 1, 2 마을회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을에 그 몇 분 사시는데요? 그 주민들 해가지고 주민들은 한 제가 알기로는 예, 또 20여 가구. 이거 예. 하실 분들이 있는가요? 좀 젊은 층이 있어요? 판매할 사람들이? 그 마을 1, 2 이장님께서 그동안 사업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고 그 많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또 농산물 나와봐야 우리 사과인데 거기에 또 기껏해봐야 가을철에 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 해가지고 뭐 한여름에도 오긴 오겠습니다만은 해가지고 그 건물 잘 지놓고 뭐 화장실까지야 당연하게 관광객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써고서 하지만은 이걸 다시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인테리어 지금 새로 해준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인테리어 비만 건물비는 뭐 예전에 해가지고 국비로 포함된 거지만은 자료 없어요? 예, 지금 전체적인. 나중에 해가지고 네. 그 인테리어 상세 내부적인 걸 좀 자료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더라도 그럼 정식적인 그 위탁도 아니죠. 그냥 이장님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 사용 의회 저희가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합니까? 예. 잘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을 누군가 주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등은 괜찮은데 누구한테 개인한테 줬을 때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주민들도 같이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자기 물건만 예를 들어서 판매한다 되는 거고 그게는 공동 판매장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20가구가 예를 들어서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물건을 자기가 뭐 산나물이 되든 사과가 되든 서로가 같이 공동으로 판매장 돼야지 불화가 안 생기지. 누구 한자 이장님 혼자만 예를 들어서 그걸 판매한다 해도 상당한 문제가 돼요. 이장님한테 특권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혼자 이장 혼자 팔면 또 배 아파한다고 주민들이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한다 하면은 줘서는 안 돼요. 예. 공동으로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 여럿이 함께 하게 된다 하면은 그 주민들한테 줘야지 그래도 거리가 가꾸니까 관리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에서 가서 그거를 관리한다 하면은 아마 365일 중에 30일도 안 하러 갈 겁니다. 그게 뭐 장사되는 날이 한 잘 돼봐야 4, 50일밖에 안 되는 입장인데 그거 좀 잘 유념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우리 뭐 도자기 뭐 축제 관광가하고 우리 또 여기에서 육성 지원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해도 축제 때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관광 도자기 축제 할 때 해가지고 도예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 게 우리 문화예술가에서 도자 산업 육성 지원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좀 저거 하는데 이분들 해가지고 시설비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인 그 작품을 활동하고 하는 분들 이번에도 뭐 다 나오시진 않았대요. 축제에
요거는 뭐 과장님은 다 모르시겠지만은 이분들이 매년 지금도 해가지고 이 업으로만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나요? 현재 도자- 업도 하시고 다른 일도 필요하시면 병행해서? 하시고 예. 예, 상당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자 국제 심포지엄이 이 42명에 대한 부분들한테 뭔가가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식생활 도자기로 해가지고 전환한 부분도 그거는 아마 심포지엄이 아니고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 저도 얘기했고 우리 황정영 의원도 얘기했고 많은 의원들이 도자 산업의 그 박사보다도 먼저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그런 결과가 나온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이나마 힘들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해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형이라도 그게 안 된다 하면 그 예산 가지고 이분들한테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더 안 낫겠나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제한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 하반기에 정원각 그 테마거리 활성화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테마거리 합니다. 활성화. 예. 지금 용역은 아직 발주 안 했죠.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상에 관련된 것도 포함한다 그랬는데 네. 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인근 지자체 대구나 뭐 다른 데서는 취소를 하고 철회하고 이랬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세심하게 한번 더 검토해서 수혈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33페이지입니다. 문화원에 우리가 소속된 단체가 몇 단체가 있죠? 문화원에는 지금 그 명륜 학교하고 그 유림 단체들이 있습니다. 유림 단체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단체들 중에서 지금 그 활발하게 다들 뭐 하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미흡하잖아요. 예. 그분들의 예, 작습니다. 지금 예. 운영 지원도 지금 현재 예산은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쪽에 이 중에 지금 국어원님 보존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구곡이 많지요. 예. 근데 구곡을 가지고 지금 관광 자원화 이 구곡이 뭔가 하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은 선비 순례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관광 명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은데 문화예술가에서 보기에는 이 구곡 없는 중에서 우리가 관광 코스로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 구곡이 얼마큼 있는 것 같아요. 구곡은 다 상당한 가치가 있어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문경도 그대로 있는데요. 문경 쪽도 좀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선유 구곡은 많이 알려져 갖고 그쪽에 갈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냥 같은 등이 조암정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 코스가 9구비를 입고 다 걸어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관광 명소화하는데 상품화를 만들어 보자. 문화예술 그 순례길 이렇게 해서 특히 문경 예를 들면 하지구곡이라고 있습니다. 예. 문경 역사에서 딱 내리면 거기서부터 마운스부터 하늘째까지 코스가 중간에 당포 옥소 건섭세까지 다 해서 예. 굽이 돌아가는 게 9구비의 하늘째가 끝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문경에 있는 구곡을 갖고 그 관광 코스로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하늘째가 왜 그 우리가 옛길도 만들어놨지만 그 옛길을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을 그걸 그 순례길을 만들어 앞에다가 역사에다가 그런 걸 홍보도 하면서 해놓으면 충분한 관광 코스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요거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 과에서 한번 만들 수 있는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박물관 전시관 우리 기념품 뭐 다 관리 운영을 하는데 그 혹시 지금 향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도에 그 공예 거리를 만들고 나면 도자기 홍보 판매장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 공예관도 있잖아요. 네. 전통 공예관을 이쪽으로 한다 하지면 도자기 판매장도 그대로 운영합니까? 도자기 판매관은? 지금 공예 거리라 해서 박물관하고 이제 판매장하고 공예관 우리 새로 짓는 신축 그 건물하고 3개를 나란히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공예관에는 그만 그쪽엔 다른 용도로 할 거예요. 예, 그쪽은 이제 저희 관리 재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임시로 사용했는데 거기는 다른 부서에서 또 활용을 유통가에서 검토할 그, 것 같습니다. 그 예, 활용하는 건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향후에 이제 관리하는 그 목적을 잘 그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혹시 간음에 있는 도자기 저 교육관이라고 있으죠? 간음 1위 해관 앞에. 예. 근데 지금 그거는 사용을 불용을 안 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이제 마을 회관처럼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자 용도가 우리가 예, 처음에 칠때 도자기 교육관이었잖아요. 예, 교육관이 근데 제목 그거를 우리가 임대도 해주고 했었잖아요. 관리자를 해놓고. 예, 지금 저희가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지금 제목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늘 오른 마실이라고 되어 있던데 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뭐 과거에 우리가 문경 도자기 교육관이었는데 예. 그럼 지금 현재는 명칭이 하늘 오른 마실이라 되어 있어요. 그 관련은 제가 더 찾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옛날에 우리 시에서 분명히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용 건물인지 용도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십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형유산 현황 및 전성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할게요. 참 아쉬운 게 우리가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문경 세제 아리랑이라고 해서 엄청난 홍보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문경 세제 아리랑 쉽게 말해서 그 건물도 짓겠느라고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엄청나게 양이 많았었고요. 근데 지금 다 사라졌어. 문경 세제 아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라 지금. 네. 그런데 우리 문경 세제 아리랑의 문화 유산이 무형 유산이 있잖아요. 세제 아리랑 보존회라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영맥을 이어가고 있고 그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의 아리랑 도시 시민위원회라고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두 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리랑 문경 세제 아리랑 보존회 송옥자 세임하는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하는 거 보니까 공개행사밖에 없어요. 공개행사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문경시에서 해준 거, 보조금 지원해준 거. 예. 그거 말고 우리가 그 아리랑 도시시민위원회 해준 거는 또 있잖아요. 예, 홍보 행사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해주는 게라 여기가. 실질적으로 네. 무형유산 한 대는 공개행사밖에 안 했고, 그냥 단체인데 아리랑 도시시민위원회는 큰 행사를 또 줬어요. 이거는 안 맞다. 네. 이 두 대 단체가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무형유산한데 뭔가에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 작년에 우리가 또 쉽게 말해서 세제 알량제도 취소했잖아요. 네. 올해는 어떻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 문화원 지원 사업이라서 현재는 그 집행이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세제 알량제를 하다가 네. 지금 작년부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안 맞죠, 하다가. 네. 문경 세제 알량제를 이걸 저희들 전국적인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중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무형유산이가 문경 세제알이라는 거는 그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가치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너무 우리 시에서 지금 무관심해졌다. 더욱 관심을 가져갖고 세제알이랑이 보존회가 또 활성화되고 우리 또 널리 알려질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가에서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편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홍보 지원하는데 도무형유산에 대해서 그 호산촌이나 우리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예산 이제 한 해 뭐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이쪽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무형유산 그 보유자 분들께서 서로 의논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는 홍보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걸 연속적으로 한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또 예. 이분들께서 불만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왜 누구는 계속하냐 매년 하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우리의 시의 그래도 자산입니다. 이분들이 좀 알릴 수 있게 홍보 행사를 할 수 있게 잘 해서 가에서 컨트롤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저번에 우리 도천사지 있잖아요, 그죠? 네. 도천사지인데 본래는 도천사지는 그 사당이라는 개념이고 본래는 영원사지가 맞을 것 같아요. 영원사지가. 네. 근데 지금 그 직지사회가 있잖아요.
네. 직지 사이에 가 있는 것도 온전한 위치가 아닙니다. 원래는 상기가 있어야 되는데 두 기가 쌍탑만 있고 한 기는 외롭게 다른 데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하려면은 상기가 똑바로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한수해 올 수 있으면 한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천사지 영원사지에 있는 그 자리에 복원을 하든지 그죠? 그런 예. 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뭐 김용수 의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사실적으로 이거는 서면 질의에 그죠? 문화유산 서면 질의에 돈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대면을 해야지 돈을 줘야 되는데 서면 질의 30 얼마 1인당 그죠? 위촉직에 네. 돈을 줬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대면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서면에서 187만 4천원이라는 돈을 우리 세금을 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지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면이면 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문경문화원 똑같아요. 문경문화원도 우리 뭐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21일 날 우리 시민과 우리지는 시민음악회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대가를 많이 해서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지적 문화유산이 있어요. 39쪽에 네. 작년 2024년에도 간 상강전 보수를 했다고 했어요. 이어. 근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8,900만 원, 9천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드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그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이 100% 완료된 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그 또 작은 그 정자 옆에 있는 또 다른 또 보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속 건물을 또 정비를 하고 또 일부 또 바닥 또 정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작년에도 했는데 또 올해 왜 하느냐 이런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거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예. 공여거리 같은 경우도 44쪽에 처음부터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3년이란 세월을 끌었어요. 그죠? 기간을 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우리가 현장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 도면을 봤어요. 도면을 보니까 건물은 예쁩니다. 사실적으로 예쁜데 우리 호상무 의원도 지적했지만 뒷부분이 그죠? 우리가 감리를 잘못해서 지금 뭐 용역 뭐 한다 그러니까 잘해주시고요. 사실적으로 뭐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판단했을 때. 그러나 그런 부분은 피복 두께라든지 철근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도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봤을 때 이 공예거리 조성 사업의 도면은 봤을 때는 아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세심하게 좀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황정우 의원님 지적하셨죠. 세계 유교 문화 축전, 그죠?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드론쇼보다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문경 청소년 행복 콘서트 같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그죠?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십사.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가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